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수업에서는 수필 하나를 소개시켜 줄까 합니다. 이게 왜 우리가 새로운 학문을 배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했을 때 이 수필은 짧지만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갖다가 한번 소개시켜 주고자 합니다. 이 수필은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라디오 방송국에서 아주 자주 나오시는 분이었었어요. 양주동 박사님이라고. 이 양주동 박사님의 수필인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몇 어찌예요. 몇 어찌. 양주동 박사님의 몇 어찌. 이게 좀 제목도 약간 좀 특이하죠. 몇 어찌. 몇 어찌인데 이것은 무엇을 갖다가 몇 어찌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몇 기자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찌하 이렇게 몇 기자와 어찌하 제가 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떴네요. 자, 몇 기자와 어찌하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순전하게 몇 기 어찌하 해가지고 몇 어찌 이런 식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 수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중학교의 전 과정을 단 1년간에 수료하는 제2중학 속성과에 입학한 것은 3.1운동 이듬해였다. 이게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으니까 1920년대에 중학교에 입학했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고향에서 한문학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거죠. 세상이 변한지 모르고 이 한문학을 갖다가 열심히 공부를 갖다 했었다 이거죠. 이거 뭐 하기 위해서 합니까? 과거를 보기 위해 가지고서 한문학을 갖다가 열심히 한 거죠.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개성이에요. 개성에서 이제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가지고서 경성으로 온 거죠. 서울로 온 것이죠. 서울로 와 가지고서 제2중학교에 속성과에 입학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니까 중학교를 3년을 다녀야 되는데 1년 만에 마치는 과정이 옛날에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을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근데 이친구라는 건 이분이 얼마나 똑똑한지 한문학이라면은 노상 무불통지다. 무불통지란 건 뭐예요?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죠. 한문학이란 것은 무불통지다. 모르는 것이 없다 이거죠. 이것을 자취했다 이거. 개성에서는 완전히 천재죠, 천재. 개성에서는 천재 어린이였었는데 이 무불통지를 자취하는다 했으나 처녀작 우리 개화기의 소설들이죠. 3인칭과 같은 인식 때문에 3인칭 우리는 1인칭 2인칭 너 근데 그 사람 이런 같은 신학문 말 때문에 크게 고심하던 중에서 나는 참으로 부푼 가슴을 안고 신학문을 배우러 들어갔던 것이다. 제2중학의 속성반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도 개성에서 서울로 와가지고 하숙을 갔다가 하는데 나는 개학 전날 교과서를 사가지고 하숙에 돌아와 큰 호기심을 가지고 훑어보았다. 그러던 중 처녀작,
삼위칭에 대해 못지않는 참 기괴한 또 하나의 단어를 발견했는데 그게 곧 기하라는 것이다. 자, 이 기하가 뭐냐? 몇 기자 어찌야? 이 기하가 뭐냐? 기하의 기는 몇이란 뜻이요, 하는 어찌란 뜻인데, 이 글자임이야 어찌 모르랴만 이 두 글자로 이루어진 기하란 말의 뜻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기하라 몇 어찌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글자를 써놓고 도대체 그 뜻을 갖다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문학을 내가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야, 이게 완전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기하의 첫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자리를 정돈하고 앉아서 선생님을 기다렸다. 왜? 기하가 모르니까. 이윽고 문이 열리더니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예를 받으시고 인사를 했단 말이죠. 차렷! 경례! 하고 막 강의를 시작하려 하실 때였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나는 손을 번쩍 들고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대체 기하가 무슨 뜻입니까? 몇 어찌라뇨? 하고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께서는 뭐 저 조그마한 놈이 이 기상천외의 질문을 받으시고 처음에는 선생님을 놀리려는 공연한 시문으로 하셨더니 트집을 잡는 말이죠. 하셨던지 어디서 왔느냐? 정말 그 뜻을 모르느냐고 물으셨어요. 어디서 왔느냐? 개성에서 왔습니다. 주로 뭘 했냐? 한문학을 했습니다. 그런 이놈이 말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어 보였다 이거죠. 그러나 곧 나에게 아무 악의도 없음을 알아채시고 그 말의 유래와 뜻을 가르쳐 주셨다. 참 훌륭한 선생님이셔요. 가로되 영어에 지오메트리가 있었다. 영어에 지오메트리가 있었다. 이게 측지술이죠. 를 중국 명나라 말기의 서광계가 중국어로 옮길 때 이걸 지허, 이렇게 지허, 지오, 땅의 이름과 비슷한 중국말이 지거든요. 따서 지허라고 발음을 갖다가 음역한 것인데 이를 우리는 한자음을 따라서 기하라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잘 알려주는 거예요. 중국말로는 기하를 지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알겠느냐? 예. 너 한문은 얼마나 배웠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사서, 삼경, 제자백과 무불통지입니다. 그런데 기하의 뜻을 모르냐? 한문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허허. 그런데 너 내일부터는 세수 좀 하고 오너라. 예? 이 친구가 어제 책을 받아가지고서 이 기하란 말이라는 과목에 교과서를 보고서 뭔 말인지 몰라서 밤을 하얗게 새웠다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세수도 안 하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부석부석하겠죠. 너 그래서 좀 세수 좀 하고 와라.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사실 나는 기하란 말의 뜻과 그 미지의 내용을 생각하는데 너무 골똘했던 나머지 세수하는 것도 있고 등교했던 것이다. 자,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야, 이게 뭐 처녀작이나 3인칭 이런 말이 아니라 이게 기하라는 것을 모르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한문이라는 것은 사서, 삼경, 제자백과 무불통지인데 자기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밤을 꼬박 세우고 다음날 아침에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달려간 거죠. 자, 이제 지어란 말이 기하란 말이 이제 풀렸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아는 거죠. 사실은 처음에 모를 때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뭘 갖다 하나 가르치면 순식간에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것을 갖다가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 학생들이 1학년 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1개월 정도 들어가면은 프로그램을 좀 가르치면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학문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모를 때는 엄청 어렵게 보이지만은 일단 한번 가면은 일사천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기하가 이제 해결이 되니까 나머지 시간은 일사천리로 강의가 계속되어 점과 선과 면의 정의를 배우고 각, 애각, 둔각, 대정각. 대정각은 이게 막국지각의 일본식 한자예요. 를 배우고 공리가 무엇이고 정리가 뭐고 계란 이런 용어를 갖다가 배운 거죠. 우리가 기하를 배웠을 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배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하숙에 돌아온 나는 또 정밀한 증명을 요하는 진리다와 같은 참으로 기괴한 문장을 넷가리면서 다음 기하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정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진리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라는 정리가 있다 이거죠. 정리. 그럼 이것은 증명이 필요한 거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가 어떻게 증명이 되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증명을 갖다가 약한데 이 증명, 프로프를 갖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리를 갖다 하고 그 정리가 성립되기 위해 가지고서는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하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혀 이러한 세계를 접하지 못하다가 정말 새로운 것을 갖다가 하니까 얘가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물론 1학년들은 아니지만 1학년에 들어와가지고 정보통신에서 배우는 과목이 도대체 이게 뭐냐? 가슴이 뛰어야 돼요.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이 뛰는 가슴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뛰는 가슴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학기, 새로운 과목을 접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양주동 박사님은 정말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주 참 가슴이 뛰는 거 봤죠. 그래서 다음 날의 기하 시간이었다. 공부할 문제는 정리 1, 대정각은 서로 같다. 대정각이 뭐라고 써요? 막국지각이라고 했죠. 막국지각. 막국지각은 서로 같다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정리 1, 대정각은 서로 같다. 나는 또 두 손을 번쩍 들고 두 고준 막대를 가위 모양으로 교체하면은 두 고준 막대를 가위 모양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면은 이게 각이 같지 않습니까? 이게 보세요. 이 각이 같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또 두 손을 번쩍 들고 두 고정 막대기를 가위 모양으로 교차 고정시켜 놓고 벌렸다 닫았다 하면 아래 위의 각이 서로 같은 것을 그 마땅한 이치인데 무슨 다른 증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고서 선생님한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난번에 한번 당했잖아요. 웃으시고 그건 비유지 증명은 아니야. 그건 비유야, 비유. 자, 우리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이건 비유를 하고서 그것을 다 아는 양 생각한단 말이죠. 이건 아닌 거죠. 우리 공학자들은 이걸 비유를 하면 안 되고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그건 비유지 증명이 아니야. 선생님, 그럼 비유를 하지 않고 대정각이 같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 너 봐라. 똑똑히 봐. 저 봐봐.
여기에 두 직선 선분 CD가 있지. 여기에 또 두 직선 A하고 B가 선분 A하고 B가 있지. 지금 요각하고 요각이 같은 것이 대정각이 같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예 했단 말이야. 너 봐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건 180도 맞지? 그러니까 이것하고 요각하고 요각하고 더하면 180도지. 그러면 A하고 D를 더하면 몇 도야? 180도지. 그럼 또 이렇게 하고 C하고 B하고 더하면 얼마야? C하고 B하고 더하면 또 180도지. 또 뭐가 또 이렇게 되니까 A하고 B하고 더하면 또 180도지. A하고 B하고 180도지. 예. 또 D하고 C를 더하면 180도지. 네. 야, 그러면 A에다가 D를 더해도 180도고 D에다가 C를 더하고도 180도면 D하고 C는 같지 않냐? D하고 C는 같지 않느냐? 예! 이렇게 예 세 번을 하니까 대정각은 같다는 것이 증명이 되더라 이거죠. 오마이갓.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비유만 할 수 있는 저에게 선생님은 어찌 대답 예 세 번 하니까 증명을 하십니까? 세상에 이런 것도 다 있습니까? 세상에 어찌 이런 것도 다 있습니까? 이런 것이 다 있습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선생님께서 칠판에다가 두 선분을 교차하게 긋고 이렇게 긋고 한 선분의 끝을 A와 B, 또 다른 선분의 끈을 C와 D, 교차점을 O, 그리고 AOC를 A각이라고 하고 COB를 B라고 하고 BOD를 C라고 하고 그 다음에 DOA를 D라고 하고서 A 플러스 B는 몇 도야? 180도입니다. B 플러스 C는 몇 도야? 180도입니다. 허허, 그러면은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C지? 예! 그러면 A하고 C가 같지? 예! 이렇게 선생님한테 당했다는 것입니다. 잘 봐라. 어찌 됐나? 증명이 됐지? 그렇군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못 모르고 예 하다 보니 어느덧 대정각 A와 C가 같아져 있지 않은가. 그 놀라움, 그 신기함, 그 감격. 나는 그 과학적 실증적 학풍 앞에 악질한 현기증을 느끼면서 내 조국의 모습이 눈앞에 퍼뜩 스쳐감을 놓칠 수 없었다. 현대 문명에 지각하여 영문도 모르고 무슨 조약에다가 예 하고 도장만 찍다가 드디어 잡아라. 어떻게 됐나? 만국의 슬픔을 당한 내 조국 오냐 신학문을 배우리라. 나라를 찾으리라. 나는 그날 밤을 하얗게 세웠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치 얘기하지만은 지금 AI 시대가 오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냥 응 하다가는 망한다는 거죠. 누가 망하냐? 나라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자체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점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이분이 이제 양주동 박사님이랑 유명한 박사님이 이제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나는 지금도 첫 강의 시간에는 대개 위에 적은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기하를 처음 배울 때 그 말의 뜻을 묻는 학생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고 농담 삼아 질문을 한다. 학생들이 호기심이 없다는 거죠. 에? 호기심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바리심과 새 세계에 대한 경이감을 잃지 않았기에 알량하나마 학적 저서 약관권을 이루겠노라고 말한다. 자기가 계속 학문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서를 남기고 또 유명하게 되었다. 이런 수필인데요.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수필입니다. 지난 시간에 히든 피겨스라고 해가지고서 얘기했죠. 연장선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저는 지금 가슴이 아파요. 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성취욕이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돌이킬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독서로서 파악할 것이 있고요. 논리적인 것으로서 논리적인 사고를 갖다가로서 독파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독서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경험적 명제라고 해요. 이 논리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 명제라고 그래요. 이 논리적 명제는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3 플러스 2는 하면은 굳이 여기 대답을 안 하더라도 이것만 생각을 하면은 5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머릿속을 갖다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 가지고 이양원 교수는 뭐다? 이걸 하면은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양원 교수의 이력서를 본다거나 이양원 교수의 강의를 들어봤거나 이런 것들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경험은 독서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이 논리적인 것은 앞부분을 갖다가 잘 생각을 하면 뒷부분에 답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수학이고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영어라는 거죠. 영어가 왜 이것에 해당됩니까? 이 세상에 새로 나온 지식의 70%가 영어로 쓰여져서 나와요. 이 코로나 코비드 상황이랄지 이런 것들의 새로운 논문들이 나오면은 영어로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어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논리적인 것은 인공지능 이렇게 알려고 하려면 이 수학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모르면은 사상 누각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영어를 갖다가 외국인들 만나가지고 말한다거나 대화 이게 아니에요. 리딩이에요. 리딩. 새로운 지식이 나오는 것을 읽어가지고서 나의 것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리딩 컴프레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명제, 대정각은 같다는 것을 정리를 증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비유가 아니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어와 수학은 우리가 학문을 하고 또 미래 세대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성함양과 진로 탐색 시간이지만은 이런 점들을 잘 간파를 하셔가지고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독서를 많이 하셔야 되고 또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런 것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언제냐? 방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느끼고
또 실질적으로 양주동 박사님의 기하 몇 어찌라는 소설을 한번 수필을 인터넷에서 다시 봐가지고 한번 정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